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한 가지 방법으로 암 발병 위험을 낮추고 당뇨와 고혈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치매 발병 시기를 늦추며 노화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건강에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C 복용의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암과 당뇨, 고혈압, 치매로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소중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타민C를 어떻게 섭취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 제게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당뇨약을 끊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 박사님 덕분이에요. 이 나이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76세 윤 여사님은 제 환자분이세요. 당뇨와 합병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요. 매일 먹는 비타민으로도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안 믿으셨어요. 하지만 당뇨를 치료하고 싶으셨던 윤 여사님은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로부터 반년이 채 되지 않아서 당뇨약을 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해결이 안 되던 당뇨를 비타민으로 치료하는 방법,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50년 넘게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강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 비타민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암과 치매 예방, 당뇨와 고혈압 치료, 그리고 노화 지연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효과를 가진 무기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복용법 때문에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유지, 상처 치유 촉진 등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효과입니다. 하지만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입니다. 현대인은 5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미세먼지, 스트레스, 가공식품,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체내에 활성산소가 훨씬 많이 쌓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와 DNA를 손상시켜 암, 치매,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입니다.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는 20년 전보다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미세먼지는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이는 세포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비타민C는 이런 손상을 막아주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게다가 현대인의 식단은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토양의 영양분이 줄어들고 유통 과정에서 비타민이 파괴되면서 같은 양의 과일이나 채소를 먹어도 과거보다 비타민C 섭취량이 적습니다. 예전에는 사과 하나로 충분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추가적인 보충이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체내에 저장되지 않고 섭취 후 3-4시간 만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만 먹는다면 마치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하루 종일 목마름을 참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올바른 복용법이 필수입니다. 저를 찾으셨던 최순옥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비타민C 1000mg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속쓰림 때문에 복용을 포기하셨죠. 선생님, 비타민C를 먹으면 위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이라는 산성 물질로 공복에 먹으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위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순옥님께 식사 중간에 나눠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뒤 속쓰림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년간 진료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보니 비타민C를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잘못된 복용법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속쓰림, 설사 같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65세 박상철님은 아침에 비타민C 1000mg을 먹었지만 효과를 전혀 못 느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 3-4시간만 머무르기 때문에 하루 한 번 섭취로는 혈중 농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박상철님께 하루 3번,
식사 중간에 2000mg씩 나눠 먹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 뒤 기억력이 좋아지고 피로가 덜해졌어요. 라며 웃으시더군요. 또 82세 이옥자님은 10년 넘게 비타민C를 먹었지만 지난 겨울 감기에 3번이나 걸렸습니다. 복용법을 물어보니 아침 공복에 하루 한 번만 드셨더군요. 비타민C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하루 여러 번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옥자님께 새로운 복용법을 알려드렸더니 6개월 후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리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비타민C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복용법의 문제입니다. 공복에 먹거나 하루 한 번 고용량을 먹는 방식은 효과를 반감시키고 부작용만 키웁니다. 비타민C를 올바르게 섭취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들의 사례와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비타민C의 주요 효과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성산소는 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활성산소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등 15개 이상의 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춥니다. 1. 위암 예방. 비타민C는 위암을 유발하는 나이트로사민 생성을 억제합니다. 나이트로사민은 훈제 음식, 절인 음식, 식품 첨가물에서 발견되는 발암 물질입니다.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보다 위암 발생률이 25% 낮았습니다. 특히 훈제 고기나 절인 채소를 자주 먹는 분들에게 이 효과가 더 컸습니다. 2. 대장암 예방. 비타민C는 장내 유익균 환경을 개선하고 만성염증을 줄여 대장암 위험을 낮춥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대장암 발생률이 20% 감소했습니다. 3. 면역력 강화. 비타민C는 자연살의 세포의 기능을 강화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암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을 피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75세 김창준님은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점막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비타민C를 하루 3번, 각 2000mg씩 6개월간 섭취하셨습니다. 다음 검사에서 점막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고 김창준님은 비타민C가 이렇게 효과 있을 줄 몰랐어요. 속도 편해지고 소화도 잘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팁입니다. 육류나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비타민C를 꼭 함께 섭취하세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면 더욱 철저히 복용하세요. 단, 암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항암제는 비타민C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산화적 손상으로 망가지는 질병입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산소의 20%를 사용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비타민C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뇌세포 보호. 옥스퍼드 연구에 따르면 뇌의 비타민C 농도는 다른 장기보다 10배 높습니다. 특히 기억 형성에 중요한 해마에 비타민C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가 뇌 건강, 특히 기억력에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2. 알츠하이머 예방.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16년 추적 연구에서 비타민C 섭취가 많은 그룹은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30% 낮았습니다. 비타민C는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해 치매 진행을 늦춥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독성 단백질로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3. 뇌염증 감소. 비타민C는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 뇌염증을 줄입니다. 뇌염증은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4. 신경전달물질 생성. 비타민C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생성에 필수적이며 이는 기분, 인지 기능, 집중력에 중요합니다. 82세 윤금수님은 초기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비타민C를 하루 3번, 각 2000mg씩 섭취하셨습니다. 1년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유지되었는데 보통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유지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습니다.
윤금수님의 딸은 어머니가 예전처럼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지 않아요라며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비타민C와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섭취하면 치매 예방 효과가 더 큽니다. 또한 퍼즐, 독서, 새로운 학습 같은 인지활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인지활동과 항산화제 섭취를 함께한 그룹이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상처 치유를 돕습니다. 또한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 감기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C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77세 이명호님은 만성 피로로 고생하셨습니다. 비타민C 복용법을 하루 3번 각 2000mg으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오후에 꼭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 저녁까지 힘이 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명호님은 특히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됐다며 만족하셨습니다. 73세 송옥수님은 공복에 비타민C를 먹다가 위통으로 중단하셨습니다. 식사 중간 섭취로 바꾼 후 6개월 만에 피부가 밝아지고 작은 상처도 빨리 나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송옥수님은 예전보다 피곤함이 덜하고 얼굴이 환해졌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며 웃으셨습니다. 수십 년 전과 비교하면 현대인의 생활 환경은 활성산소가 훨씬 많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기오염, 스트레스, 가공식품, 화학물질, 흡연, 음주 등은 모두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는 폐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 전신에 활성산소를 퍼뜨립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해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또한 현대인의 식단은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과거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서 비타민C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토양의 영양분이 고갈되고 장거리 유통 과정에서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50년 전보다 30% 이상 줄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바쁜 생활 속에서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비타민C 섭취가 더욱 부족해졌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체내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한 번 고용량을 먹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부작용만 키울 수 있습니다. 79세 오성찬님은 초기 인지장애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비타민C를 하루 3번 각 2000mg씩 섭취한 후 8개월 만에 정신검사 점수가 3점 향상되었습니다. 이름이나 물건 위치를 자주 잊었는데 요즘은 훨씬 잘 기억나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오성찬님은 특히 피로감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비타민C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복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나눠 먹기, 식사 중간 섭취, 적정 용량입니다. 1. 하루 6000mg, 3번 나눠 섭취. 비타민C는 세네 시간 후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1000mg을 한 번에 먹으면 흡수율이 20%에 불과하지만 200mg씩 5번 나눠 먹으면 흡수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간에 각 2000mg씩 총 6000mg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과거에는 괴혈병 예방을 위해 60mg이면 충분했지만 이는 수십 년 전 기준입니다. 현대인은 환경오염, 스트레스, 식단 변화로 인해 훨씬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하루 6000mg이 적절한 용량입니다. 식사 시작 5분 후 위에 음식이 있을 때 섭취하세요.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사와 함께 먹으면 공복보다 흡수율이 15% 높고 위장 장애는 68% 감소합니다. 2. 가루형 비타민C 추천. 가루형은 흡수가 빠르고 위 부담이 적습니다.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면 위 점막 자극이 최소화됩니다. 가루형은 정제보다 위에서 더 빨리 녹아 흡수가 잘 됩니다. 식탁에 가루형 비타민C를 두고 식사 중간에 바로 타서 마시면 잊지 않습니다. 외출 시에는 소분 포장된 제품을 가방에 넣어 다니세요. 3. 주의사항. 비타민C는 삼투성이 있어 고용량 섭취 시 장에서 물을 끌어당겨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500mg부터 시작해 천천히 늘리세요. 설사가 생기면 용량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또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와 요로 결석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위험이 줄어듭니다. 마그네슘 400~500mg을 함께 섭취하면 요로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고혈압약, 항응고제, 항암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철분제와는 2시간 간격을 두세요.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혈색소 침착증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량 비타민 C는 혈당 검사나 소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검사 전 의료진에게 복용 사실을 알리세요. 78세 강병철님은 처음 비타민 C 2000mg을 먹자마자 설사가 났습니다. 500mg부터 시작해 2주마다 500mg씩 늘린 결과 지금은 하루 6000mg을 문제없이 섭취합니다. 설사 때문에 포기할 뻔했는데 천천히 늘리니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71세 정복자님은 대장 용종 제거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비타민C를 하루 3번 섭취하셨습니다. 1년 후 추적 검사에서 용종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C 덕분인지 장이 편해지고 소화도 잘 돼요 라며 만족하셨습니다. 저도 비타민C의 수혜자입니다. 30년 전 50세였을 때 심한 피로와 잦은 감기로 고생했습니다. 당시 외국 논문에서 비타민C 분할 복용법을 알게 되었고 직접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83세인 지금까지 큰 병 없이 현역으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환자를 보고 주말에는 3시간 산책과 텃밭 가꾸기를 즐깁니다. 이런 활력의 비결 중 하나가 비타민C입니다. 저는 매일 3번 식사 중간에 가루형 비타민C 2000mg을 물에 타서 마십니다. 이 습관은 제 건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mg부터 시작해 점차 늘렸고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세, 70세, 심지어 80세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었지만 건강수명은 64세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건강하게 90세를 넘긴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 복용법은 그중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작은 간단합니다. 식탁에 비타민C 가루를 올려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식사부터 1000mg으로 시작하세요. 일주일 뒤 1500mg, 그 다음 주 2000mg으로 늘리세요. 73세 송옥순님은 비타민C를 공복에 먹다가 위통으로 포기했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섭취로 바꾼 후 이제는 위도 편하고 피부가 밝아졌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송옥순님은 특히 작은 습관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꾸준히 실천 중이십니다. 비타민C는 그 자체로도 강력하지만 다른 건강 습관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은 활성산소를 줄이고 비타민C의 흡수를 돕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는 비타민C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명상, 독서, 취미 활동으로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식단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현대 식품의 영양소 함량이 낮아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와 함께 아연이나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면역력과 뼈 건강에 더 좋습니다. 79세 오성찬님은 비타민C와 함께 아연 보충제를 추가로 섭취하셨습니다. 감기에 걸릴 때마다 오래 갔는데 요즘은 금방 나아요 라며 만족하셨습니다. 오성찬님은 매일 아침 30분 산책도 병행하며 몸이 가벼워지고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암과 치매는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예방법입니다. 이미 늦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50년 경험상 단언컨대 늦은 때는 없습니다. 85세의 습관을 바꿔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복잡한 건 없습니다. 식탁에 비타민 C 가루 한 통을 올려두는 것부터 충분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여기까지 비타민의 효능과 섭취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중 단돈 10,000원으로 피부 주름을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구독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감사합니다.